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혜원 검사님의 우려,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어제부터 계속 저보고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확인했어요. 근데 진혜원 검사님이 제기하신 얘기, 그러니까, 15일 날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곧바로 항소하고, 그러면 16일 날 재판 열어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한다. 그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고를 제기를 하잖아요. 상고 제기하면은 상대방의 답변서가 와야 돼요. 이 답변서 오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은 또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혜원 검사님의 얘기는 정말 조희대가 완전히 돌았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그 방법은 쓰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 방법을 진짜로 조희대가 쓰게 되면 판사들 중에서 판사들이 직접 대법원에 찾아가서 항의할 것이다. 그런 모임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경우는 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조희대 별명이 콜택시였다고 했죠. 적폐 세력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갔던, 그래서 콜택시였다고 합니다. 평판사일 때는요, 본인이 영장 담당 판사도 아닌데 영장 담당 판사가 잠시 휴가를 갔거나 잠시 쉬는 날, 비번인 날짜를 골라가지고 지가 당직 판사를 하는 거야. 그 당직 판사를 하고 있을 때, 조희대가 당직 판사를 하고 있을 때 영장 판사, 원래 영장 판사가 기각했던 사건을 갖고 가. 그래서 조희대가 발부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은 최근 조희대가 대법원장일 때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조희대가 구속하라고 도장만 안 찍어줬으면 SC 당초 나오지 않았을 사건이었던 거지. 오죽했으면 콜택시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적폐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들,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희대의 판결들입디다. 조희대의 판결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기보다 27살이나 어린 14살짜리 여중생을 임신을 시켰는데, 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가해자 측, 즉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나왔는데 황당하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이 나온 거죠. 자, 이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파기환송심을 했고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다시 왔는데 역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로 조희대였습니다. 야, 대단한 판결이죠. 자, 저는 이 판결 듣고 의아리 벙벙했습니다. 자기 딸이라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자, 무죄 판결한 이유를 한번 보시죠.
이런 판결이 나왔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입니다. A양이 연예기획사 대표 조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접견 서신 등에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점, A양이 보낸 메시지에 연예기획사 대표를 오빠, 자기로 호칭한 점, A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을 연인 사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그리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호칭 글쎄요. 오빠라는 호칭은 꽤 많이 쓰지 않나요? 오빠라고 불렀다고 해서 연인이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나? 그래요. 연인이었다고 치더라도 성관계 참 복잡합니다. 그죠? 자, 조희대가 내린 희대의 판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희대의 판결, 조희대가 내린 희대의 판결 두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이죠. 여경을 성폭행하려는 주한미군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성폭행을 하려고 여경을 폭행했고, 또 한 사람은 범행이 벌어지는 시간 동안 밖에서 망을 봤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도 짧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솟구쳤죠.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이 미군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 이름이 조희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특수강간 혐의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한 명 주범이죠. 주범의 경우는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뒤에 PTSD, 소위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마약과 술 등에 의존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혹은 형을 감경한다라고 나왔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 혹은 술을 하고 여성 경찰을 성폭행하려 하다 실패했다면 그 새끼 몇 년 나왔을까? 무죄 나왔을까? 한 10년 나오지 않았을까요? 전자발찌 차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신미약이라고? 이라크 갔다 온 게 뭐 금태 두른 거야? 무슨 면죄부라도 돼요? 그렇게 정신 이상한 애를 왜 남의 나라에 파병을 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것 중에 백년전쟁 파기환송 사건이 있습니다. 백년전쟁이라는 것은 이승만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어요. 이 다큐멘터리, 이승만의 친일 행각과 독재 행각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시민방송 RTV를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요. 그러자 이승만의 가족들이 반발했고, 이것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처분, 이른바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는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이 잘한 놈은 아니죠. 친일 행각, 글쎄 독립운동 과정에서
석연찮은 행동을 보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탄핵당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이런 것쯤은 널리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했고요. 여기에 백년전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2심은 패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야, 방심위의 제재가 너무 심하다라는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조희대였습니다. 조희대는요, 백년전쟁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이승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이 진실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 예산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아니, 이승만은 거의 8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이게 역사적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고? 예, 조희대는 어쩌면 이승만에 대한 공격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구 꼴통이었던 거죠.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극우 세력의 행태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새끼는 수구 꼴통이었어. 그래서 이런 수구 꼴통 절대로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윤석열의 또 다른 버전이 조희대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차 말했던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들은 이런 적폐 수괴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는가? 마치 지금 이 상황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을 때 뒷짐지고 서 있던 민주당 21대 국회의원들, 그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속이 타오릅니다. 조희대 지금 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후회할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항소심에 집중하는 거, 파기환송심에 집중하는 거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도 조희대 탄핵은 필요했어요. 조희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본래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범죄라고 생각하면 범죄인 거다. 조희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조희대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조희대는 지금 내란 세력의 일부로 선거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판결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판결을 빌미삼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희대는 유죄죠. 유죄가 맞습니다. 문제는 조희대 탄핵이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조희대가 탄핵당할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자꾸 효과를 걱정해? 효과는 나중에 걱정해.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해봤어? 정주영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뭡니까?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근데 왜 미리 걱정해? 어우, 얘 이딴 소리를 합니다. 이승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만들었다고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떠드는 자예요. 이 인간한테 뭘 바래?
뿐만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반대했던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참.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 쇼킹합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라는 곳입니다. 30년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했던,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감시의 대상에 놓여져야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는 인민노련,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하고는 또 다른데요. 하여튼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회라고 부릅니다. 이 인노회에서 김문수가 활동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 인노회는요, 그냥 인천 부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노회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죠. 이 과정에서 숱한 고문과 장기간의 구금,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30년이 지난 3월에 이 인노회는 재심을 거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재심으로 무죄를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조희대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래된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문 봐주세요. 인노회 구속영장 발부, TK 출신 판사에 의해 지난 2월 16일 서울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지난 11월,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백영협 판사에 의해서 기각된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 소속 노동자 6명 중 5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백 판사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소위 TK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낸 것이다. TK 판사 조희대가 딱 날 맞춰가지고 당직으로 쓰는 날. 그러니까 원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쉬는 날, 그리고 조희대가 당직 쓰는 날, 그날 딱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겁니다. 사실상 조희대는 발부해 줄 거야 라고 한 거죠. 누구 말 맞다나 판사 쇼핑인 거죠. 판사 쇼핑의 대상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극을 인정해주고 감옥에 잡아 가두라고 판단을 내린 판사가 바로 이 조희대였던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조희대는 적폐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한 몸 적폐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 개새끼였던 거지. 이런 새끼였습니다. 적폐가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조희대였습니다. 멀쩡한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넣은 바로 그 조희대입니다. 최초 구속영장은 다른 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됐는데 석 달 뒤 딱 조희대가 당직 서는 날 맞춰서 청구를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에도 TK 판사가 기각된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조희대는 이런 놈입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혔는지 저는 그거부터가 참 열받습니다. 절대로 아니 이 사람은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새끼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때도 TK 판사라 그랬겠어. 조희대 같은 사람은요, 원래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검찰이고 법원이고 TK 출신이 꽉 잡고 있었어요. TK가 아니면은 대법관이 될 수 없었다고 할 정도의 사건,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계속됐다면 조희대는 일찌감치 대법관장 헤쳐먹었을 거야. 얘는 민주화가 되고 지역 균형 발전되는 게 싫어. 지 이익을 뺏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잡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개새끼야, 개새끼.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수구적폐인 새끼입니다. 이런 새끼를 어떻게 믿어? 이런 새끼가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싸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